5천은 잘 모르겠는데 4천은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몰 오픈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하는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해외와 연결돼야 되고, 잘 연결돼 있는 부분이 K-팝이나 저는 지금 현재 K 숙소, K 호텔들 좋게 보고 있고요. 우리 역사책을 배우면서 고구려 때 뭔가 되게 강한 기운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 고구려 때보다도 한반도에 살면서 이렇게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회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라이브 우리 몇 번째 하는 거죠, 캐디님? 세 번째 라이브 시간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구나. 자, 그러면 질문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뭐 했으니까. 지난 금요일에 S&D 이원화 관련해서 S&D? S&D가 뭐예요? S&P. 금요일에 S&P 1원화? 하여튼 삼양식품이 기업을 인수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날 NXT에서 S&D 종목인가 보다. S&D 주가가 급락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서치하고 연계 보였는데 S&D는 소스 회사, 삼양의 소스 회사, 이게 레버리지로 보고 있는 회사죠. 삼양을 플레이하는 분들이 핵심을 공급하는 기업이라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세상에 100%는 없죠. 그럼요. 단기간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삼양식품이 자체 제조를 넘어 기업 인수까지 하게 된다면 S&D 입장에서는 물량 증가를 통해 실적의 확장성 측면에서 오히려 호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S&D의 신규 투자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 라면 아이디 계셨는데, 라면 아이디님이 답하는 게 되게 어울릴 것 같긴 하지만, 오투가 답을 해보면, 일단 이게 삼양도 삼양이고, 농심도 농심이고, 오뚜기는 이제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후발주자라서 그런 개념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삼양하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핵심 경쟁력의 70%에서 80%가 스프고, 20에서 30%가 면과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의 이 배합 비율과 이것은 거의 우리가 얘기할 때 코카콜라의 핵심 조합 비율을 5명 이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 관리를 농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그것을 지금 현재 이 창업자의 아드님에서 2대가 지금 하시고 3대도 이제 경영에 참여하시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2대의 그 아드님이 스프 파트를 전적으로 혼자 담당하는 그런 정도로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삼양은 좀 그쪽과 다르게 외부에서 지금 이렇게 S&D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플레이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 삼양이 잘 될 때 삼양보다 훨씬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라서 움직이면 훨씬 더 폭이 크게 움직인다. 방향성은 같다. 그래서 레버리지적인 투자 수단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코인을 해도 코인을 그냥 사는 것보다 레버리지로 코인을 사면 당연히 그 레버리지 비율만큼 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듯이 그런 대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많이 그 S&D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주가 흐름이 방향성이 달라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자체 제조에서 기업 인수까지 하게 돼서 이 부분의 물량이 만약에 증가한다라고 하면 핵심 비즈니스에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같이 중요한 일을 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흐름이 언제까지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최근에 약간 이쪽에서는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농심과 삼양식품과 오리온이라는 세 종목을 가지고 제가 추정하기에는 롱숏 플레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양과 오리온이라는 두 종목을 비율을 합해서 롱을 하고 매수를 하고 농심을 숏을 해서 농심은 과자와 라면이 다 있는데 라면 파트에서는 삼양이 더 낫고 과자 파트에서는 농심의 과자보다는 오리온의 과자가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플레이가 좀 약간 설정이 꽤 한두 달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 수급이 보이는데, 저는 그 플레이가에 대해서 좀 약간 지금 회의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세 개의 업체의 방향성이 너무 비슷한 상태에서 폭을 먹겠다라고 하는데 폭을 먹으려고 할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차이가 없을 때는 잘한다 못한다로 주가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이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오리온과 삼양의 밸류에이션은 수출주로 완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고 삼양 같은 경우에는 농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 이제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플레이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삼양이 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주변에 혹시 삼양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삼양도 굳이 단점을 찾아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이 불닭이라는 브랜드가 너무 여러 개가 아니다 라는 부분에 단점을 얘기하는 것을 굳이 만들어서 붙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는 좀 약간 어거지로 좀 붙인 상황인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 현상이 끝나냐 안 끝나냐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고 나서 이 S&D 같은 종목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어떻게 줄이거나 없애는 부분을 그때 고민하셔도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어디에 도망가 있을까 하다가 기존 화장품 수출주에서 네이버로 갈아탔는데 좋은 판단일까요? 좀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나쁜 생각은 아닌 듯 하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리고 계시네요. 우리 반석 씨, 뭐라 그러죠? 자기를 아끼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굉장히 있으신 상태, 좋은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지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네. 잘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이게 그 왠지에 대한 이유를 안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항상. 지금 오감선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유는 얘기 안 하시고, 이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래요. 라고 하는데, 제 이유가 서로 간에 다르면, 이거는, 좋은,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안 좋아요 라고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라는 부분을 좋은 생각이라는 결과에 대한 평가시고요. 그 평가를 하시기 전에 이런 포인트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넣어주시면 더 좋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한번 질문을 조금 보태보자면 네. 화장품이 강세라고 생각했는데 차후에 AI가 저 강세라고 판단이 들어서 하반기쯤에 그래서 뭐 지금 어제 엔비디아도 올라갔고 주도주 섹터들이 다 이제 AI로 갈아탄 시점에 현재 국내 시장보다는 하반기에 AI가 더 강세라고 생각해서 네이버로 갈아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좋은 판단일까요? 일단 PD님 얘기는 안 듣는 걸로 할게요.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 질문에서만 보면,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의 화장품 수출주라는 것은 이 수출주 중에서 가장 좋은 대상이 화장품이다. 라는 생각으로 화장품을 수출주 중에서 강한 친구에 투자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는 수출주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에 관련된 현상이 작은 네이버로 이것은 뭐냐면 내수에 관련된 부분 수출에 대한 관세가 얻어 터질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네이버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로 갈아탔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업종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갖고 있고 네이버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관세에 대한 부분의 불확실성이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사랑스러운 PD님과 함께 아니야? 맞습니다. 막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하는 거 했더니 지금 아니야. 들었죠? 픽이 아니라 이제 콧구멍에서 나온 폭발음이었습니다. 네. 콧구멍에서? 네. 이렇게. 네. 구멍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사람인가 보네. 연기 전공이 있어가지고. 연기를 전공해서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가르쳐줘요. 나도 그걸 쓸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관세에 대한 관세. 예. 포트폴리오가 다 이제 들어가 있다. 비중이 둘 다. 그렇죠. 우린 둘 다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전에 이야기했었다. 오전에. 그래서 오전에 제가
화요일부터 우리 그 강의 전우님들은 지금 보고 계셔서 알고 계시듯이 해지 포지션을 화요일부터 늘렸습니다. 그래서 넷 비중을 전체 위험 자산에서 해지 비중을 뺀 게 넷 비중이죠. 이 넷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지금 이틀째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화장품 주식도 좀 줄이고 네이버는 아직 안 줄였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줄이고 있어요. 왜냐? 관세에 대한 부분이 너무 얘기가 나와도 시장이 무시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늘 그 나왔던 인도네시아랑 얘기에서의 19%는 이게 트럼프가 이거를 뭔가 호재 쪽으로 관세에 대한 나우를 계속 안 좋은 쪽만 얘기하다가 안 좋은 쪽을 얘기하는데 시장은 나쁜 거 안 받아들였죠. 이제 좋은 얘기도 그나마 한다고 한 게 19%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없어요. 좋은 쪽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안 좋은 거 다 소화하는 과정에서 좋은 게 어느 정도 나올 것까지도 다 지금 주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여서 그 부분의 부담감을 위험 관리를 키우는 쪽으로 지금 반영을 하면서 화장품을 좀 줄였어요. 차익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네이버는 아직은 놔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오관성님께서 하신 행동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방법론상에서의 조금 차이는 있지만 생각의 방식은 같은 로직을 쓰고 있다라고 설명드린 것이고요. 같은 로직을 쓰고 있는데 제가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할 리는 없겠죠. 네, 이렇게 답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럼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지금이라도 하나 갖다 줘. 2번. 네. 지금이라도 네이버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네이버가 최근 한국장이 오를 때 빵 하고 뛰어 카카오랑 네이버랑 네카오가 같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시장이 정말로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최근에 조금 조정받은 상태 한 3, 4일 전부터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저는 이 정도 조정받았으면 여기서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가 무너지는 장이면 그럼 한국 코스피가 안 되는 장이다. 라는 성격을 대표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네. 줄였다가 다시 늘렸어요. 네. 다시 늘렸는데 근데 이 부분을 질문이 뭐였죠? 근데? 지금이라도 네이버 진입. 지금 네이버거든요. 이 부분을 여기서 만약에 한국 시장이 더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네이버 카카오는 살 수 있는 종목이죠.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관세의 영향과 미국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네이버 카카오의 조정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요 분위기가 좀 풀리는,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이 이슈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ASML 지금 실적 나왔는데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안 좋아서 시간에서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네. 어제는 엔비디아가 나왔지만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우리 하이닉스는 오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담감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 같거든요. 시장 전체에 대한 부담감. 그 상태에서 지금 ASML 실적이 나와서 오늘 밤에 주가가 빠지면 이 부분을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내일은 약해져 버리면 시장 전체의 안 좋은 부분을 한국 주식들도 영향을 같이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럴 때 굳이 빨리 살 필요는 없죠. 그때는 천천히 사면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했습니다. 덩컨님, 안녕하세요. 오트님 예전에 유튜브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이 3가지 특징 영상에서 투자는 본질적으로 차가워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이기에 참여해서 오트님이 직접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것에 참여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차가워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되게 차가웠나? 이기 시작을 할 때는 제가 좀 그 1기 때보다 처음에 이제 빌드업 하는 기간이 좀 이미 돼 있는 전우님들이 있어가지고 게다가 시장이 20% 빨아지는데 다 막았는데 한 10% 정도의 분들이 그 2기에는 1기 때 참여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개인적인 상황이 있고 다 있으신 거 아는데 그래서 제가 2기 때는 그냥 수익률을 포커스해서 한번 달려드릴게요 하고 시작하자마자 한 달에 수익률을 12% 내버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되게 차가운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덩컨님께서. 그거는 알아주시길 바라고. 저는 되게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공격적으로 했죠. 되게 놀라면서도 와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빠지는데 안 빠지고 올라갈 땐 더 올라가고 난리 쳤지 뭐. 이렇게까지? 진짜 와.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도 업계에 있던 사람들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업계 생각에 그대로 머물면서 그 생각을 그대로 잘하는 사람은 빠질 때 막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빠질 때 막는, 버는 때 버는 거는 다들 많이 해요. 근데 빠질 때 막아내는 것과 버는 때 버는 걸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좀 뭐 저는 그렇죠. 제일 소름 돋았던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저희가 대화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비행기 뭐 선물 주고 막 트럼프가 비행기 그렇죠. 주고 받은 거 말씀하시면서 네. 지금 드는 생각인데 코인베이스를 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네. 라고 답변하시자마자 그날 바로 점심에 코인베이스 진입하셨잖아요. 네. 그게 좀 소름 돋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뭐 자료조사 이런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구성하시면서 그럼 코인베이스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렇게 진입하신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와 뭔가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실 이게 되게 하나 들어가기도 조심스러운데 그 순간에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다 연결지어서 생각했을 때 코인베이스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진짜 바로 진입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고 행동 사이에서의 이게 미적거림과 뜸들임이라는 게, 그게 꼭 많이 생각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30년 동안 이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랑 딱 연결을 시켜서 바로 떠올리는 거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네이버 설명할 때는 제가 좀 약간 길게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의사결정할 만한 대상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조정받을 때 다 들어가시라 이런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네. 그날은 그거는 이제 그럴 만한 상황이었고, 확실한 인디케이터가 그 비행기 선물이라는 정치적인 신호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소름 끼칠 필요는 없어요. 예. 다만 살면서 특히 일과 삶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투자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익숙하시겠지만 모든 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복잡계의 구조지만 그것을 구분이라는 인간이 가상의 구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구분이 있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상으로 보는 우리의 구분이라는 방식에도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장점을 잘 또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오투님께서는 30년 가까이 투자를 일로 가지고 살고 계신데 이런 차가움, 냉정함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서 자꾸만 뜨거운 생각이 끼어드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배제하셨을까요? 저는 지금 제 사랑과 자유라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개념인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 차가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배제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강하게 써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를 조절을 하는 건데요. 배제보다는. 그러니까 배제는 이게 구분 개념 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꺼내느냐 안 꺼내느냐라는 것은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배제하는 건 없습니다. 배제하는 건 없고 이것을 내가 행동에 생각에 많은 비중으로 넣어야 될 때와 넣지 않아야 될 때를 나누어서 분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덩컨님께서 이기 처음에 했던 때는 그거를 거의 빼놓고 그냥 일단 내가 이번에는 수익률로 한번 보여드려야지라는 부분에 목적을 가지고 다 공지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 하에서 그 부분을 빼고 했던 구간이 있었던 겁니다. 곰 같은 힘님. 곰 같은 힘이면 하락장에서 자라시려나? 이번 상법 개정으로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단지 의결권 행사를 못한다는 이유로 계율이 50% 가까이 나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게 그 제2우선주 관련돼서도 많이 있었던 이슈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그다음에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에도 이슈가 있는 거죠.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 행사의 차이인데 어떻게께서는 본주와 우선주 이건 우리나라의 그 기업 지배구조의 투자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관 투자자라 하더라도 의결권이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아니고서는 국민연금 정도가 되지 않는 모든 운용사들이 의결권이 있다라는 것을 못 느낄 정도예요.
그리고 그러한 지금 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냐면 작은 회사들은 이 이슈가 크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의 그 주식들이 이런 이슈가 많아서 대기업들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이 큰데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정도의 사이즈 있는 데들은 요즘 많이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기업 지배구조를 하는 뭐 운용사가 있다. 이런 데들은 그냥 작은 종목을 건드리는 거고 이렇게 큰 종목을 할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의 효과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시작이 됐고요. 이 시작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적용이 점점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에 이제 그 작전하는 놈들 다 잡아 죽인다고 한국에서 그런 거 했다가는 아주 씨를 말려버린다는 얘기 그런 것들 하고 뭐 계속 정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진짜로 좋은 건 좋게 보여주고 나쁜 놈 양아치들은 박살을 내버리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 이슈는 점점 전부 다 개선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리해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1,000억 있다가 2,000억 됐다가 1,800억 되면은 좋을 것 같으세요? 200억 손해본 상태로 생각하잖아요. 그 투자할 때 되게 하면 안 되는 거. 많은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그런 식의 생각 구조를 안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피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꼼수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꼼수들에는 서로 간의 지분을 수합해서 바꿔놓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수합 관련된 우리나라에서의 행동들의 대표적인 큰 사례들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KCC였어요. 그래서 KCC가 그런 딜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KCC 주가 최근에 보시면 그런 부분의 상황들을 반영해서 일정 부분 올라간 영향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줄 테나?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튜브에서 보는 것보다, 강의에서는 많이 다 얘기 드리지만, 놀라운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튜브 상에서 공개로 풀기 뭐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코안문님, 안녕하세요. 28은 뭡니까? 궁금하다. 아이반서, 그럼 아이반이라 했잖아. 아이반son. 네. 현재 국내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뷰도 듣고 싶습니다. 국내 글로벌 주식시장이 뭐예요? 국내 쉼표 글로벌 아닐까요? 국내랑 뭐 글로벌. 다잖아. 네. 전부 다 전체적인 뷰 얘기하는 거.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벤치마크 비중이 아까 4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한 65% 갖고 있다가 지금은 한 60% 갖고 있는 정도. 그 정도로 40%가 벤치마크 비중인데 60을 갖고 있다는 것은 1.5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국내 시장은 좋게 보고 있고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중국은 아직은 평가가 사람들의 선호가 안 되고 있는 시장이라서 이 부분의 위험도가 시장에 가지고 있는 위험도는 적은데 이 부분이 언제 좋아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비중이 20%로 벤치마크로 되어 있는데 제가 14%를 갖고 있는 건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갖고는 있지만 적게 갖고 있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중국에 대한 판단이고요. 미국은 지금 저는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현상 이후로 나타나는 부분들의 가격 움직임, V자 반등이 그 부분이 상당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한 일정 부분의 취함이 미국의 기업들은 계속 위대합니다. 작년에도 위대했고 10년 전에도 위대했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도 위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대함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에 대한 문제가 그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요번에 V자로 끌어올리면서 자신들이 맞다라는 컨빅션이 너무 세져 있어요. 저는 대중이 큰 세상을 바꾸는데 중요한 주체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투자는 그러한 중요성을 뭐 투자가 됐든 정치가 됐든 아주 드물게 발생하지 계속 그렇게 다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8대1이라는 법칙이 왜 있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지나침이 가격에 대한 불편함을 현재 갖고 있어서
S&P 기준으로 23배 되는 저 밸류에이션을 부담스러워서 롱숏으로 넷 노출도를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님, 주식시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다른 정책들, 예를 들면 상법 개정을 통한 거버넌스 정책, AI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큰 반응을 보이면서도 태양광과 해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반응이 아주 약한 것 같습니다. 원자력 관련주의 폭등과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욱 폄하된 풍력, 태양광에 대한 투심이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글로벌적으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성장이 담보 혹은 후퇴하는 듯한 상황에서 국내 시장 확대라는 점만으로 매력이 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몰 오픈 이코노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몰입니다. 이 스몰이라는 부분이 작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과 해상 풍력은 글로벌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지 한국 차원에서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스몰입니다. 그래서 전체 상황이 태양광을 매우 키우고 있었던 판에서 우리가 난리를 쳤던 것이 OCI 종목 기억하시잖아요. OCI. 옛날에 동양제철화학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때 나타날 때는 글로벌 정책이 다 그쪽을 보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한국 안에서 뭐를 안 좋게 한다라는 게 나오면 그 현상에 주가가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우리 내부의 정책을 좋은 쪽으로 쓴다고 해도 우리가 스몰이기 때문에 글로벌 정책에서의 그게 없으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더 풍력에 투자를 해서 타워를 만들고 해서 돌리면서 하는 것을 또 개선시킬 에너지 효율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걸 거의 지금 기술적으로 다 달아 있어요. 거의 뭐 57%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시키기 어렵기니까 양적으로 퍼져야 돼요. 그 양적으로 퍼지는 거는 각 글로벌 전체의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의지가 안 되니까 기술적인 개선도, 그러니까 질적인 개선도 어렵고 양적인 개선도 어려운 상태가 풍력이고요. 태양광은 실질적으로 뭐 지금이 2025년인데 2050년 정도에 우리들 다 살아있겠죠, 아직? 사고가 안 난다면? 큰일이 없다면? 그럼 2050년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너지의 90% 이상은 태양광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 가장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고, 우리가 질적으로, 기술적인 개선을 통해서도 훨씬 효율화랑 건물, 그 다음에 투명한 거 등등 많은 부분들이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을 얻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에너지의 근원적인 부분이 우리는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인류는 생각해 보시면 모든 인간의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근원해 갖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학문은 수학과 물리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적용이 되면서 갈 건데 지금 미국 정부가 그게 아닌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기다려 봐야겠죠. 하지만 이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이 구간에 잘 준비해 놓자. 어차피 생기는 건데 지금 잠시 이 부분이 약해져 있으니까 라는 어프로치는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토 강의는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저희가 강의를 6개월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걸 신청하셔가지고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1기가 작년 11월 달에 시작해서 몇 월 달에 끝났더라? 4월 달에 끝났고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10월까지 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올게구나. 그래서 저 10월 정도 되면 다시 3기에 대한 모집이 나갈 텐데 그때 유튜브를 보시면서 안내가 나가는 걸 참고해 주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비교할 때 장기적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고령화보다도 중요한 건 저는 그 글로벌 전체의 고령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은 S곡선인데 여기 있으면 나오나? 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은 이런 곡선, S곡선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S곡선이 되고 여기서 뭔가 더 되면 그 다음 S곡선을 또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인구라는 것은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존재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 이게 없는 거잖아요. 인구 이슈는. 그러니까 인구 이슈는 이게 단 거죠.
근데 인구 이슈는 이게 다인데 그 구간에 큰 흐름이 이거지. 이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이 선진국에서는 감소하고 있고, 지금 뭐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는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다 합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뭐 이렇게 되고 있을 수도, 색깔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주식시장의 투자와 특히 관련된 선진국과 디벨롭드 마켓과 이머징 마켓의 인구를 따지면 지금 인구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렇게 가서 이 부분을 맞추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돼? 라고 하면 이쪽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만큼은 필요 없잖아 라고 각도가 떨어지거나 이러한 많은 현상들이 앞으로 거치면서 결국에는 전체를 더한 곡선이 이 부분에 가깝게 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해서 이것은 전체 인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국가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중국은 공산주의를 따르지만 자본주의를 가장 늦게 받아들인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라는 그 부분의 확산의 끝단에 한국은 굉장히 우두구생이고 우리는 그리고 중국은 가장 큰 규모로 마지막에 참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서 인구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 신자유주의 현상이 너무나 얘도 뭔가의 이론이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짠, 색깔이 많으니까 좋다. 얘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신자유주의라는 현상도 이렇게 갔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의 끝단이거나 제일 그게 강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2천만 명이 살고 미국에 지금 3.5억 정도가 사는 것 같은데 미국 땅에 2억 명이 살고 중국에 8억 명이 사는 게 인류한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인 부분의 확산이 투자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성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투자처를 찾아야 되고, 그 질적인 부분의 성장이 뭐냐면 AI도 그 부분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데이터 현상은, 데이터가 인간의 인구수 대비해서 음식료는, 라면은 우리 아까 라면 얘기했으니까 인간의 인구수 대비 하루에 100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있나? 모르겠어요. 그죠? 몇 개까지 먹어봤어요? 저 하루에 4개. 4개? 네. 그거밖에 안 먹어봤어요? 네. 4개도 되게 소식하는 사람이구나. 못 먹게 해가지고 하루에 1개만 먹어요. 못 먹게 해서. 네. 슬프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양적인 제한이 그 인구가 줄어들면 영향을 크게 받는 쪽이고,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양이 10년 전보다는 이게 10,000배, 10만 배,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증가했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훨씬 더 발전을 여러 가지를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와 연결된 부분이 아니라 인구와 연결되지 않은 양적 질적 성장이 어디냐라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푸른 하늘님, 여긴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늘 어려워요. 그렇죠. 세상은 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5%의 실력 5%가 아니라 태도 5%,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상법 개정 법안 통과되면 외국인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외인은 언제 어떤 여건이 돼야 들어올까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으로 자산이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이 다시 퍼지는 것을, 지금 올해 2월 달에 했다가 미국 시장이 다시 올라가면서 너무나 빠른 시간에 빠지고 빠른 시간에 회복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은 좀 재고 있는 시황 판단이 더 먼저지 에셋 지역 얼로케이션이 더 이슈가 아닌 상태가 너무 스티프하게 빠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구조적으로 미국 자산에 너무 쏠려있는 부분을 퍼뜨려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나올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보면서 확인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겠죠. 짠. 어디까지 했더라? 푸른하늘님까지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푸른하늘님. 봄같은님님. 결국 배리율 축소는 시범 케이스야. 답변. 그리고 정답 문의미로님. 좋은 말씀 해 주시는데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이 공감이 됐네요. 네. 그래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가짜 얘기를 여러 번 듣으시는 것보다 어렵지만 진짜 얘기를 익숙해지시면서 시간이 걸리고 노력해서 하시는 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투자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거를 못한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쓸데없는 짓 하는 것에, 제가 진짜가 아니거나 제대로가 아닌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와 진짜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접근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투자는 확실하게 바뀌실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1기, 2기 전원님들이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가연님, 궁금한 게 우리나라 한국이 일본, 중국과 손을 잡는 게 사회적으로 힘든 일인가요? 그리고 유럽은 지금 자신들의 이익만을 원하는 미국에게 어떤 방식을 취할까요? 또 중국과 손을 잡을 일은 크게 없을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기술로 인해 미국의 중요성이 큰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것이 덜하다는 중국도 많이 따라온 느낌이 들어서요. 오투님도 전에 영상에서 본 듯해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사 때문에 일본하고 계속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길게 이렇게 보시면, 중국이 힘이 셌을 때는 주변국들 완전히 개새끼 됩니다. 정말 강하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데, 우리도 그거를 여러 역사에서 뭐 병자, 호란 등등 여러 가지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 모습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구간의 사회에서, 이 부분은 힘든 일은 맞습니다. 근데 그 힘든 일을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잘 못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것을 잘 못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도 겪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매우 여러 가지 잘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막 왔다 갔다 거리는 상태가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잘해서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고 이성과 감정에 조화롭게 그러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현재 미국 애들이 특히 부통령에 가서 니들 다 끝난 니네 바보들이야 라는 얘기 맨날 대놓고 지금 떠들고 앉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악에 받쳐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극이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방위비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태도가 달라졌고 지금 소버린 AI가, 이 소버린 AI라는 단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글로벌 전체에서 많이 쓰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좀 안 쓰진 않는데, 그런 개념도 프랑스에서 지금 신경 쓰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기저 체력이 없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도에서 보잖아요. 인도에서 뛰어난 애들이 다 지금 다 미국 가서 지금 빅테크 헤드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도나 그 문명이 갖고 있는 그 문명사적인 힘에서 나오는 힘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문명이잖아요. 미국이 손자잖아요. 손주. 근데 거기에 힘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너무 분할돼 있고 개념이 나눠져 있어서 큰 기대를 하긴 어렵지만 뭔가 요즘 자극은 받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중국과 손을 잡을 일은 계속 잡고 있고요.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간의 연결성은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많이 따라온 느낌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처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네이처에서 그 순위를 매기는 연구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것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는 54위에 있고요. 미국의 주요 대학들 중에서는 하버드가 제일 높은데 10등 안에 하버드 대학 한 군데 있고 대부분 다 중국 대학들과 연구소들입니다. 100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연구소와 대학이 중국입니다. 이런 그냥 따라오는 정도라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앞서가거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O2가 중국 비중도 계속 가져갈 겁니다. 지연님,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법 개정 후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처럼 강해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더 포함되어야 할까요? 오태님께서 예주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뭐 4천, 5천 계속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5천은 잘 모르겠는데 4천은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몰 오픈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하는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해외와 연결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된 부분이 잘 되고 있는 부분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잘 되고 있는 부분은 되게 인류사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방산 잘 연결돼 있고, 조선 미국과 연결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기존 산업들에서는 IT 좀 애매한 상황이고, 종목별로만 연결돼 있고, 하이닉스 같이. 그리고 잘 연결돼 있는 부분이 K-팝이나 저는 지금 현재 K-숙소, K-호텔들 좋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 느끼시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들어와서 지금 다니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서 저는 지금 우리 역사책을 보면서 고구려 때 뭔가 되게 강한 그러한 기운들 많이 봤잖아요. 배웠잖아요. 역사에서. 근데 저는 지금 고구려 때보다도 훨씬 더 한반도에 살면서 이렇게 확장 가능성이 있는 사회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분께서 단군이 부동산 사기 당해서 여기다가 나라를 세웠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부동산 사기가 그 사기를 이겨내고 큰 무언가 거대한 것을 건설하고 있는 과정에 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와 연결된 부분을 계속 잘해야 됩니다. 화장품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K-팝 잘하고 있는데, K-팝이라는 것이 사실 화장품보다 그렇게 쉬운 파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되길 응원드리고 기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용, 문화, 음식, 지금 현재에서 더 확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잠재성은 저는 음식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이 가져야 할 소양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O2 서재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다뤘으니까요. O2 서재에 지금 책이 세 권 예,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인간이 갖고 있었던 기능 중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외주화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도,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크레인도 다 처음에는 인간이 하던 기능들을 외주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일 났습니까? 사실은 큰일 날 거라고 여러 번 많이 생각했어요. 그게 산업혁명 때도 많이 그런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산업혁명이 했었던 방식은 물리적인 부분의 외주화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엄적인 부분에 큰 타격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외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O2가 늘 말씀드리죠. 몸과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있다. 몸과 감정과 이성이라고 있다. 몸의 대부분은 외주화 시켰고 로봇으로 통해서 더 강화될 겁니다. 지능은 AI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봇이 AI가 연결되면서 몸과 지능이 합쳐진 존재가 로봇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정이라는 영역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투가 투자할 때 유동성, 펀더멘탈, 센티멘트, 이 센티멘트라는 것을 일반적인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 감정이라는 개인 감정과 집단 심리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 강의 듣는 전우님들은 제가 그걸 어떻게 역발상을 쓰고 어쨌든 역발상을 안 쓰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많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에 대한 이해,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부분은 지난 50년 동안 점점 더 중요해졌지만 앞으로도 더 심리학에 대한 영역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상담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상담 심리 이런 활동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점이 우리 무당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닌가? 자신이 원하는 확실한 답 얘기해주고, 그쵸. 예, 위로해주고, 예, 남 욕해주고, 이게 다 그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표면화돼서 일반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형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일기일회, 와. 일시호, 이거 왈이라고 쓰신 걸까요? 일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필요한 건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필요하냐? 세상에 정말 필요하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보다는 만들어지고 나서 그게 사용이 한참 되고 나서 그 검증 기간이 끝나고 나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새로운 것들이 새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정말로 필요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검증 단계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우리 멋진 문장을 써주신 우리 아이디님께서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하셨지만 저는 이제 메타버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메타버스는 한번 주식 시장에서, 투자 시장에서 크게 유행을 했다가 그러다 완전히 빠그러져서 페이스북은 메타로 이름 바꾸고 뭐지? 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저는 그 개념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데이터 세상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저는 저를 가지고도 지금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논의는 한 번 얘기하고 업데이트가 없네 이 친구들. 네. 여기 관계자분들 업데이트 하십시오. 일을 그렇게 업데이트 없이 하면 안 돼. 체계적으로 해야지. 네.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업데이트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히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코인은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는 많이 인지하시다시피 화폐가 아니라 자산의 개념인 것이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그 사이에서 껴있는 부분, 정부의 재정 정책과 껴있는 부분 등등 전에 갖고 있었던 단순 자산의 성격을 확장하는 개념이 스테이블 코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더 체계화가 돼가지고 결제라는 부분, 그 다음에 계약의 체결에 이 코인이라는 구조가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실시간으로 서로 간에 양쪽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리얼타임으로 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확장성 면에서 많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상이고요. 그때가 되면 필요성은 더 훨씬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이다라고 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비트코인이 네. 상승하면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코인 현상 전체의 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현상까지 확장돼서 그 부분이 자리를 잡아서 커진다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는 유지되거나 강화되고 있는 구간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서클은 왜 안 올라가는 걸까요? 서클이요? 네. 서클은 새로 나온 주식 종목이잖아요. 그게 그럼 어떤 연관성도 없는 건가요? 서클과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연관성은 있죠. 연관성은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장이 되고 있을 때 확산이 되면서 종목 수와 이것도 하려고 해요 라는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이 얘도 껴주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오늘 오후에는 당장 이
비트코인 설계했던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게 거기서 그 지갑에서 매도가 나온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서로 간에 막 왈가왈부가 막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확장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거 계속 확장해도 되나? 라는 고민이 되잖아요. 네. 고민이 되면 고민 때는 확장돼선 가장 최근에 했던 애들의 선호도가 좀 일단은 충격을 받거나 줄거나 하겠죠. 그래서 그런 흔들림이 발생을 하겠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조정 구간에 발생하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라면 정말 그렇게 되겠죠. 오, 예. 근데 왜 피디님은 옆에 번호 안 떠요? 말 많이 하면 여기 1번 뜨듯이 2번 옆에다가 띄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불닭소스. 왜?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때 무시하면 돼. 네, BHK님. 스테이블 코인이 사적, 양적 완화 작용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적인,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한 양적 완화. 왜 미국에 사시면서 그냥 영어로 적으면 돼, 지금. 뭐 이렇게 한글로 적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또한 코인을 유동성 지표로 보는 우리의 전후회의 관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후회에서는 코인에 대해서 포지션을 이게 진짜 현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는데 그 동의하는 부분에 그 투자를 이거는 뭐 다 성향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그 가이드를 계속 드리는 오트폴리오라는 방식과 우리 전우님들이 강의 드리는 전우님들이 각자 자기가 직접 하는 계좌 이렇게 두 개를 제가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계좌는 각자 하시기 때문에 코인도 하시는 우리 전우님들이 계실 거고 제가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진짜이기 때문에 참여는 하는데 그거를 적극 공격적으로 참여하고 싶지까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선호도일 것 같아요. 동의는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판단을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참여는. 그 참여하는 부분의 강도를 제 태도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메인 현상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 포트폴리오 전체의 시장 전체의 유동성 현상이 강해질 때 코인이 더 강하고 그 약해질 때는 더 약해진다라는 보조 지표로 전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유동성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라는 우리 BHK 친구님의 조언을 실행했습니다. 라면님의 지니어스 액트 하원 통과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언젠가 통과된다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비약적으로 커지는 건 기정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회사는 역시 UCDC의 서클일 텐데요. 서클의 현재 이익 구조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패깅되는 채권의 이자에 한하는데 사실상 이 구조에서는 이익의 확장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인베이스의 50% 그 절반은 또 쉐어해야 되죠. 하지만 과연 앞으로 얼마나 구조적 변화를 그다음 어디야? 넘어가야 돼요? 가져올지. 라면님의 네,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가져올지. 오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매우 적절하신 내용을 설명하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냐 아니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 갖고 있었던 미국의 달러 패권의 문제와 이 부분이 넘어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지금 현재 뭐냐면 이 코인 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으면서 지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제대로 돌아가느냐보다는 달러 패권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느냐가 핵심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객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제대로 잘 되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주가 됐을 때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두 개 사이에서의 교체 상황이 시장이 우리가 지금 좋으니까 그러한 뭔가 문제가 될 것보다는 이게 여기서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상황에 포커스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정도이지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자리가 잡았는지는 이 두 기존의 피아트 머니와 새로운 크립토 구조의 두 가지의 사이가 우리 지금 일본에서 지진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쪽 환태평양지대랑 이게 서로 간에 지층이 충돌해서 이렇게 되면서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여기 없었는데 뭐가 없어가지고는 미국 이렇게 계속 가면은 박살나고 큰일 나고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라고 하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 야 여기 기댈 데 있어 라는 코인 구조로 하나 도움 돼 하는 게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잡혀가지고 여기서 될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될지 이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 패권의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될지 그러면 달러 패권도 문제가 되고 코인 시장도 이상해진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렇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을 아직 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서클이나 시장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종목들은 시장의 상황과 이 코인의 상황과 달러의 상황 이 세 가지를 다 반영해서 평가하고 투자하셔야 되는 구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해놓고 나서 조금 멋진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생각해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나와서 떠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아이반이라고 읽을까요? 이반이라고 읽을까요? 이반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반. 좀 멋있게 써보려면 아이반이 더 멋있잖아. 이반이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반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랍니다. 네. 이반선님, 네. 서클에는 상장가에 실배가 높게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무리 올라도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질문은 아닌가 봐요. 설명해 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죠. 요런 상황인 거죠. 요한님,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면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주장하는 쪽과 단기 채권과 1대1 매칭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량이 같다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맞아 읽을게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오티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팩트를 보는데 지금까지는 유지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코인베이스를 전체 비중의 3분의 1을 줄였습니다. 그 부분으로 의견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갖고 있는 비중은 줄였다. 이게 제 지금 현재의 스탠스고요. 그리고 이 1대1 매칭이긴 한데 1대1 매칭만 중요한 게 아니라 1대1 매칭된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 번 사용하는 사용처가 증가하게 되면 왔다 갔다 거리면 우리가 통화량을 얘기할 때도 통화량과 통화의 유통 속도 이게 몇 번 회전하느냐라는 부분으로 전체 통화량을 계산하듯이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사용되면서 서로 간의 사람들이 그 처음에 만들어진 그 1대1 매칭 구조는 동일하지만 이 부분을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잘 사용하느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되면 더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 매칭 이외적으로도. 한국 빅테크여서 내수주이기도 하고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서요. 네. 아까 같은 이게 뭐지? 이름이 나와서 급하게 아이디를 변경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5자 썼네? 5개? 5자?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이저,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심 많이 하시네요. 코인들 많이 하시나 봐.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네.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냉정고 열정님, 팔런티어 보유 중인데요. 이런 종목은 차트나 밸류에이션보다는 제2의 팔런티어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네, 이거는 이번 장이 끝날 때까지의 대장주 역할을 끝까지 할 거기 때문에요. 네, 저는 이제 좀 그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대상이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파크라는 말 누구지? 짐 크레이머 유명하신 유명하신 거꾸로 하는 거 잘하시는 분이 파크라는 용어를 만드셨는데 그 파크의 P 앞에 시작이 팔란티어. R은 로빈후드고 A는 엠로빈, 그다음에 C는 코인베이스.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죠. 네, 그런 것도 잘 안 바뀌죠. 해도 됩니다. 비트코인을 옛날 네덜란드 튤립법을 비교하게 하는데요. 펀더멘탈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현물 ETF도 작년에 승인하였고 트럼프가 비축자산으로 하겠다고 공약했으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동의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아까 드렸고요. 이게 튤립 버블이나 남해 사우스 시 버블 이런 것들이랑 여러 가지 이제 연결해서 지금 현재를 많이들 표현들을 하시는데, 튤립 버블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튤립 버블은 종교와 연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면,
프로테스탄티즘이 노동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서양 사회나 동양 사회나 노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노동은 노예들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 귀족들은 노동을 안 하는 거였어요. 행정만 하고 전쟁만 하고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되게 낮았습니다. 근데 그 노동의 가치를 부각시킨 부분에 프로테스탄티즘 운동이 그 부분의 노동 가치를 많이 올린 계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검약을 절약 이 부분과 노동이라는 두 가지의 연결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부분이 네덜란드에서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인간의 본능하고 인간의 본성하고 어울리냐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만 하고 적겠어 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과 어울립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자본주의는 일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많이 써. 소비가 미덕이야 라고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이라는 부분에 지나친 집중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능을 용인하는 시스템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티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억압된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이 표현을 무언가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합니다. 왜냐? 그게 본성이니까. 그래서 그 본성이 어디에 표출됐냐면 바로 튤립에 그게 표출이 됐어요. 그래서 튤립 버블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자랑하고 내가 쌓은 부를 뭔가 표현하고 하는 부분들이 극단화된 현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상하고 많이 달라요. 이것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튤립 버블은. 근데 지금 얘기하셨던 비트코인은 이거는 기존의 아날로그 사회에서 데이터 사회로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 이 구조와 연결된 부분, 중앙 집권화 시스템에서 분산 시스템, 지금은 약간 애매하게 꼬여 있지만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그 두 부분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튤립 버블이나 과거에 있었던 버블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약간 더 어울리게 비교를 하시려면 철도 버블이랑 얘기하거나 내연기관이 처음 나와서 철도가 생겼잖아요. 그건 뭐냐면 시스템 자체의 변동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하고는 더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를 찍을 때도 강의를 할 때는 준비해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할 때는 우리 질문 주신 걸 답하고 여러 가지 제 생각, 그 생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등등 많이 준비를 하고, 유튜브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해요. 뭐 지금은 당연히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AI 시대에는 준비라는 것은 AI가 다 하고 걔가 다 하면 되지, 그걸 뭘 인간이 따로 해야 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컨텐츠 산업이 여러분들도 K-pop, 옛날에 우리가 음반을 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공짜로 듣잖아요. 하지만 공연에 가는 것을 공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많은 강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뭔가에 준비되는 게 아니라 그 쌓아온 것을 많이 잘 쌓아서 그 순간에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바로. 이게 한마디로 제가 그냥 프리스타일 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AI 시대에는 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